예, 다음 주제는 위만 선생이 도입한 커버처 개념인데요. 토션 얘기 때랑 비슷한 단계들을 거쳐야 되지만 조금 순서를 살짝 반대 방향으로 좀 기하학적인 직관 얘기 먼저 하고 이제 포멀한 수학적인 데피니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가 전에도 종종 했었던 것처럼 그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로 살짝 되돌아가서 이제 좀 직관을 얻은 다음에 다시 인트린식 지오메트리에서 포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처음 익스트린식 지오메트리에서 이제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구나 원기둥이나 이런 친숙한 곡면을 유클리드 3차원 공간 안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개미가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그 2차원 공면의 기하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 수 있는지를 따져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, 그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. 이제 그 뭐 커넥션이나 패러렐 트랜스포트나 등등 미분계를 웬만큼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래서 예컨대 뭐 구면을 먼저 보면요. 이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요 일단 까만색으로 그려놓은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모양은 뭐냐면 예, 구를 저 XY 평면, YZ 평면, ZX 평면으로 턱턱턱 자른다고 생각하면 잘린 자취가 그레이 서클 대원이 나오죠. 그거를 이제 XYZ 값이 다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그려놓으면 주야데스 커브 세 개를 세그먼트를 따라서 삼각형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요. 재미삼아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계산을 해보면 90도, 90도, 90도 해서 이제 270도가 나오니까 180도에서 크게 벗어나죠. 그래서 그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다는 것도 이제 곡면의 성질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지만 그게 우리가 오늘 주로 관심을 가질 대상은 아니고요. 패러렐 트랜스포트 쪽을 먼저 볼 건데요. 이 빨간색 축을 X, 초록색 축을 Y, 파란색 축을 Z라고 하면 저 북극에 해당되는 Z 값이 최대값을 가진 저 점에서 저 X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탄젠트 벡터를 하나 그린다고 치자고요. 그리고 얘를 저 X축으로 향하는 듀어데시 커브를 따라서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이렇게 유클리드 공간 안에 공면이 임베드 돼 있을 때는 패러렐 트랜스포트 개념도 사실 저 유클리드 공간에서 수입을 해올 수 있는데 일단 3차원적인 의미에서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조금 한 다음에 이 공면의 탄젠트 플레인 방향에서 벗어나는 방향이 살짝 성분이 생기는데 그 성분은 임의적으로 죽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 약간 공면 밖으로 튀어나가려다가 도로 공면에 평행한, 그러니까 공면의 저평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가겠죠. 예,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하면 뭐 중간 단계에서는 대략 이런 방향으로 그려질 거고요. 예, 조금 더 가면 이런 방향으로 그려질 거고 그래서 원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홀을 따라와서 끝까지 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C 방향으로 가는 이런 모양으로 귀결이 되겠죠. 자,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XY 평면을 따라서 쭉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하면 이 방향이라는 게 고스란히 유지되면서 계속 평행 이동을 할 거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래서 여기 끝까지 가도 여전히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텐데 애초에 처음부터 저 북극에서 저 빨간색 화살표를 끌고 곧장 이 Y축에 가까운 방향으로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해왔다면 여기서는 저 듀에드시 커브랑 각도가 90도가 유지되는 채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오른쪽 아래에 미리 그려놓은 빨간색 화살표 방향을 가리키게 되겠죠. 그래서 X축을 거쳐서 왔느냐 아니면 곧장 Y축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. 정확히 얘기하면 90도만큼 돌아간 차이가 생기는데요. 증명은 안 하겠지만 여기서 이 차이 난 90도가 아까 잠깐 언급한 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270도라서 평면에서의 180도랑 90도만큼 차이 난다는 사실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. 자,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을 구면 대신에 원기둥면, 실린더에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. 여기서도 뭐 이제 듀어데시 커브만 가지고 삼각형 비슷한 거를 그려놨는데요. 여기서는 해보면 아무리 뭐 어떻게 돌아다녀도 어디를 먼저 거쳐서 어떻게 돌아다니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결과물은 늘 같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원기둥 표면을 뭐 전개도처럼 평면에다가 펼쳐놓고 평행 이동을 시킨 결과랑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. 구면에서 사는 개미는 자기 자신의 커버처를 어떤 식으로든 잴 수 있고 원기둥에서 사는 개미는 커버처를 잴 수 없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.
예, 그래서 이제 리만 선생이 커버처를 정의할 때 염두에 둔 아이디어는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계속하면서 서로 다른 경로를 지나다녔을 때 그 차이가 휘어진 정도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여기서 얻은 이 직관을 가지고 더 이상 바깥 세상에서 보는 전지적 시점을 유지하지 않고 100% 인트린식한 방식으로 어떻게 포뮬레이트 할지를 고민을 하자는 게 이제 류만 선생이 실제로 수행한 작업인데요. 아까 토션 할 때랑 마찬가지로 요 평행사변형 비슷한 평행하지 않은 사변형 그리드를 가지고 오고요. 그래서 x 플러스 입실론, x 플러스 델타 좌표 점들은 아까랑 똑같이 찍었고요. 아까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자체를 벡터의 성분처럼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. 이 x점 자체에 벡터를 하나 심어요. 그리고 방금 전에 실린더나 스피어에서 했던 것처럼 그리드 라인을 따라가면서 패러렐 트랜스포트를 시킵니다. 한 방향은 입실론 방향으로 먼저 갔다가 델타 방향으로 가는 거, 그 C라는 패스를 잡은 거고요. 또 다른 방향은 델타 방향 먼저 움직였다가 입실론 방향으로 나중에 간 거, 이 C'이라는 패스를 잡았고요. 그러면 이 공간이 적당히 휘어져 있다면 이 C라는 패스로 옮겨간 거랑 C'이라는 패스로 옮겨간 거랑 최종 결과가 살짝 달라질 수 있겠죠. 달라진 정도가 커버처의 척도가 된다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. 최종 결과를 텐서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벡터가 뭐였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차이도 달라지겠죠. 만약에 처음에 벡터를 0벡터로 잡았으면 차이도 0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. 그 텐서에는 이 최종 결과와 처음에 시작한 벡터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트릭스 성분 같은 것도 들어올 것이고, 그리드를 정의하는 이 입실론이라는 변이 벡터, 델타라는 변이 벡터에도 어떤 식으로든 의존을 할 거고요. 그래서 모든 비례 관계를 다 인덱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매트릭스의 일반화된 모양으로 적는다고 치면 최종 결과물은 벡터니까 벡터 인덱스를 하나 달고 있어야 될 것이고, 인풋으로 집어넣은 처음에 시작한 벡터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들 입실론 델타에도 다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될 거고, 그 우리가 새로 정의하려는 텐서에는 인덱스가 총 몇 개가 들어올 것이냐, 인풋 쪽에서 3개, 아웃풋 쪽에서 하나, 그래서 어퍼 인덱스 하나, 로어 인덱스 3개 이런 모양을 가지고 들어올 거를 짐작을 할 수 있고, 이거를 일반적인 텐서 타입에 관한 표현으로 바꾸면 1,3 텐서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R은 1,3 텐서, 즉 3개의 벡터 필드를 받아서 하나의 벡터 필드를 뱉어내주는 텐서로 정의할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이 그림으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토션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패러렐 트랜스포트가 들어가니까 코베넌트 디리버티브가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코베넌트 디리버티브로만 하면 텐서라는 사실이 명확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적당히 릴리 브래켓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보정을 해줄 수 있을 거고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, 고민을 해서 나온 최종 결과가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됩니다. 이제 벡터가 총 3개가 인풋으로 들어오는데, 방금 앞에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그리드 라인을 정의하는 데 들어오는 이 입실론이란 델타라는 벡터들은 2개가 뭐 거의 동등한 입장에 있고요. 반면에 이 B 자리에 들어오는 세 번째 벡터는 조금 입장이 다른데,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입실론이랑 델타에 해당되는 x, y는 괄호 안에 집어넣고요. z는 괄호 바깥에 빼놓는 식으로 노테이션을 쓰곤 합니다. 그래서 이 우변에서 보시면 알 수 있지만 x랑 y는 어느 방향으로 미분하는지를 정의해 주는데 참여하고요. z는 시종일관 미분되는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. 앞 페이지에서 그림에서 자명하지 않았던 텀이 이 마지막에 x, y 리브라켓 형태로 들어오는데, 이거는 왜 들어왔을지는 토션 때 경험으로 짐작이 되죠. 앞에 2개만으로 텐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텐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항도 추가를 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, 실제로 그렇다는 걸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겁니다. 토션 때와 마찬가지로 정의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성질 하나는 x, y 2개의 인풋은 순서를 바꾸면 그냥 부호만 바뀌고 다른 사항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반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